미국 경제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확정 가능성뿐 아니라 미국 경제, 미국의 화폐 제도가 될 개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휩싸일 정도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가지 소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러시아 대탈출소 등 러시아에서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이 도미 났습니다. 바로 푸틴이 부분적 강제 증진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국거리에 다니는 젊은 남성들 대부분이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러시아인들은 재빠르게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한 터키로 탈출하고 있으나 이제 티켓이 다 팔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차량으로 이웃 국가 특히 조지아로 탈출을 하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상황이지만 점점 그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망명하는 주요 국가 중인 한국도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인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 한국은 러시아인을 무비자로 받아주는 몇 천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을 무비자로 받아주는 나라 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딱 세 나라, 한국, 터키,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결제 시스템인 미르 결제 허용 국가에 지난 7월 16일부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이 결제되는 나라는 중국, 시리아, 벨라루스 등을 제외하고 선진국은 터키와 한국 단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라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내려진 조치로서 한국 내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어 루블화를 사용 가능한 리찬되는 나라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으로 많은 러시아인 망명자들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난민 신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남긴 시청을 한 국적 1위가 러시아를 기록한 상황으로 그 수가 많으면 2,800명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세계경제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가을 경 미국 달러와 혹은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 중 하나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또 다른 분석은 미경제를 움직이는 유태인들의 명절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해석까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올 가을 이후 유대력 절기로 희년이 시작되는데 유태력 절기를 따르는 미정직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새로운 금융이나 정책적 변화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희년이라는 모든 빚을 청산한다는 의미의 유태력 기념 절기 미국의 막대한 부채 역시 탕감 혹은 크게 리셋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절기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택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빚을 사면해주는 의식을 합니다. 과거 50년 전에는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에 미국 금융가에서는 금태관 정책 폐지라는 사상 초유의 금융정책이 발표됐고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금융시장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당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채동결 조치가 일어났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인 유태력 희년의 절기에 맞춰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미국 경제가 바닥을 기게 되고 가기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 미 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낮아져 미 정부 보유 부채가 탕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대 눈에 일각에서는 미달러화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통합된 화폐 제도의 출범이 올가을 이후로 새롭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딱 50년 전에 폐지된 금본위 제도로 회귀가 유력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범용적으로 유동성이 좋고 각 국가별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환전이 용이한 새로운 금융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려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한바탕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희년의 시기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부채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세계 경제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유태 엘리트들의 절기가 이번 희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최대 7년 이상 확전 우려. 그런데 러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크라이나를 향한 본격적인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본격 선전포고를 하게 될 경우 짧으면 7년 이상의 세계적인 큰 핵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일부 정세 분석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전 후 러시아가 휴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었으나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틈을 타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다수의 영토를 무력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분석이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다른 나라로의 확전 상황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충돌, 북한의 도발, 시리아 사티, 카프카스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충돌 등 세계 도처에서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제1차, 2차 대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참상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통일 가능성. 유럽의 전원이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묶이는 게 있으면 있는데 바로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현재 한반도 부사랑에는 로널드 레이거로가 탕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목적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양모가 한반도에 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연달아 아베, 신조, 엘리자베스, 고르바초프 등 주요 권력 실세들이 차례대로 타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북한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 대만에서의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사라진 사이에 통일이 급속하게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한반도의 통일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조업 공급난에 시달리면서 한반도의 통일 혹은 평화체제 구축을 이후에 북한 내 저렴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여 외국인을 수입을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해외로 수출해야 할 공산품 가공이 점점 힘에 벅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탭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세계에 거대한 제조업 공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 마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공업 국가가 하나 더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핵으로 위기에 빠진 지금 시점 앞날을 보기 어려운 지금의 시점이 가장 한반도 통일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국이 없는 세상이 온다. 현재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본제, 한국제, 독일제 제품이 중국산처럼 아주 값이 싸진 것입니다. 미국의 환율이 대폭 등을 기록하면서 중국산 공산품이 가치를 잃으면서 중국의 제조업이 대위기에 봉착해 뿐 아니라 대졸자의 취업까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내년 수천만의 실직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중국의 대졸자 청년들은 한 자녀 정책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이들로서 한 명당 부모, 할아버지 등 여러 명의 대가족을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젊은 층들의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대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 같으면 상업이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한 사회주의 기득권들이 경제 밑바닥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 서민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중국이 남미와 같은 상황에 멈추게 되거나 혹은 한국의 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서구 엘리트들에 의한 새로운 계획, 경제체제, 구조조정체제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대기조가 이뤄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부랴부랴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신하이밍은 한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는 한편
한국의 반도체 동맹가의 한미동맹 등에 관한 이슈를 거론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한국과 친해져 보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방이 중국 제재 즉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차단하는 전략이 점점 완성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한국의 대중국 적자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한국이 중국에 아쉬울 게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중국, 한반도 통일 지지할 상황. 이러한 중국의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인해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주는 대신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